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 대표이사 김두호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자리에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토탈 인터커넥트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력 사업은 반도체 IP에 대한 것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IP 업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ARM이라는 반도체 IP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암은 전체 반도체 IP 시장에서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엄청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모바일 시대가 개막하던 때 프로세서 IP를 공급하면서 이 암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산업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프로세서 칩을 제조하는 회사라고는 인텔과 AMD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프로세서를 원했지만 공급자가 주도하던 시장에서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때 암이 등장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프로세서 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스마트폰의 시대가 개막할 수 있었던 파급력을 낳았던 것입니다. 네, 이제는 모바일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데이터 시대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 GPT-3에서는 175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부동소수점 연산을 수행합니다. 챗 GPT-4에서는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100조 개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이런 엄청난 양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슬라에서는 최근에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발표했는데요. 이 슈퍼컴퓨터는 1초에 100경번의 연산을 제공합니다. 이 도조 컴퓨터는 이 정도의 연산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D1 칩 3000개를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경번의 연산, 어마어마한 양의 연산이죠. 그리고 3000개 칩의 연동, 인터커넥트 기술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양의 연산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커넥트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터커넥트 기술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는 여전히 인텔이시죠. 그리고 AMD, 엔비디아,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칩넷을 만들면서 굉장히 높은 연산량을 제공하는 칩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의 기업들만이 현재 반도체 특히 데이터 산업에서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도 저희와 같은 반도체 IP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은 명확합니다. 여러 반도체 회사들의 저희의 IP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SoC 벤더들이 데이터 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인터커넥트 기술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데이터 산업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과 저희 기술의 위치에 대한 프롤로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과 시장의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퀄리타스 반도체가 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이라는 것은요, 두 장치 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술이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FHD, UHD, 4K, 8K 이렇게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도 점점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요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인터커넥트 기술을 견인하는 것은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데이터 산업입니다. 암이 프로세서 IP를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SoC 벤더들이 혹은 세트 벤더들도 자신의 세트에 어떠한 세트에 최적화된 SoC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 애플, 심지어는 화웨이, 오포조차도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고유의 특색이 있는 SoC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SoC 개발,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도시 계획 같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큰 건물, 작은 건물, 아니면 운동시설, 주거시설, 아니면 녹지, 공장까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물들을 반도체 IP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어떠한 SoC는 인공지능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NPU 셀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SoC는 음성 인식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음성 처리 코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필요한 건물들을 넣고 배치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SoC가 해야 되는 일은요, 결과적으로는
바깥에 있는 뭔가와 연결해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연산한 결과를 표시해주고 뭐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로 보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 SOC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를 다시 예를 든다면요, 여기서 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네, 이것이 바로 저희 SOC에서는 초고속 인터커넥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차선이 넓을수록 더 데이터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왼쪽의 그림은 이제 개념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었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시스템 보드 위에 CPU와 메모리 그리고 SOC가 있는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을 그려봤습니다. 여기에서 CPU와 SOC를 연결할 때에는요, PCI Express라는 표준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연결할 때는 DDR 인터페이스가 사용되고요. 카메라를 연결할 때는 MIPI,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결할 때는 EDP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때에는 100GHz 기반의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사용됩니다. 심지어는 이 SOC도 최근 들어서는 칩렛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빠르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수직적 층된 메모리는 HBM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나머지 다이들은 UCI 익스프레스라는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작은 시스템이지만 이미 도처에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요소요소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미 초고속 인터커넥트가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반도체 IP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IP에서 IP는 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적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도체 IP라는 것은 기능 단위로 설계된 재사용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대 SOC 개발은 다양한 반도체 IP 중에서 원하는 기능에 맞는 IP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조합해서 최적화하고 검증하는 이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IP라는 것은 재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다른 SOC에서 검증했던, 다른 SOC를 위해 개발되었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산업과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의 키 인프라입니다. 아래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IP 사업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OC의 개발은 제품 기획, 그리고 SOC 개발, SOC 시제품의 검증, 그리고 양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SOC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이 단계에서 필요한 IP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IP 벤더에다가 NRE를 지급하면서 개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IP는 IP 벤더의 자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OC 벤더가 후속 제품을 만들 때에도 이제 라이센싱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SOC 벤더가 와도 다른 SOC 벤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설계 로얄티의 형태로 라이센스 피라는 매출이 발생하고요. SOC를 검증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IP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유지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연 단위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SOC가 양산 단계에 진입하면 판매 로열티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IP 사업의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 자산을 제공함에 있어서 원재료를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고 SOC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수취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좋다라는 것이 IP 사업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롱테일 비즈니스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8나노 공정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나 2023년도에도 28나노의 IP를 라이센싱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4나노 공정도 나오고 이후로 8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공정까지 출시가 됐는데 놀랍게도 2023년, 10년이 지난 이 공정에도 IP가 계속해서 라이센싱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각 응용 분야마다 사용하고자 하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3나노, 4나노, 5나노 같은 이런 선단 공정은요. 모바일과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 쪽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들은요. 5나노, 8나노, 14나노 같은 굉장히 공급이 안정화되고 소자가 신뢰성을 갖춘 이런 공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더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28나노나 45나노 같은 공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요.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1.4나노, 2나노 같은 공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1.4나노와 2나노, 3나노는 그때가 되면 모바일과 HPC에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나노와 4나노, 5나노를 촬영용 반도체가 사용하시고 8나노, 14나노를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십니다. 조금씩 선단 공정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28나노는 그 이후에 사용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8나노 이하에서는 다시 RFIC라던가 PMIC라던가 모터 드라이버, LED 드라이버, 전력 반도체 같은 것들이 쭉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는 가장 선단의 공정에서 IP를 개발해 놓으면 몇 년간 모바일과 HPC가 사용하시고 몇 년간은 자동차가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디스플레이가 사용하시고 이후로도 계속 응용 분야가 올라오면서 수십 년의 판매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IP는 지적 자산의 형태, 즉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재고가 없는 롱테일 비즈니스이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IP를 개발할수록 매출이 조금씩 상향이 되는 누적적인 매출 상향도 된다는 것이 이 IP 비즈니스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IP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SoC 벤더, 특히 세트 벤더들조차도 SoC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들어오고 있고 이들이 더 많은 SoC를 개발함에 따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IP를 공급하는 업체는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이런 미세와 설계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는 더욱더 많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IP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퀄리타스 반도체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에 저희 초고속 인터페이스 IP의 라이센싱 그리고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저희 IP 비즈니스와 파운드리의 관계를 그려놓은 슬라이드입니다. 반도체 IP 중에서도 인터페이스 IP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응용 분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정별로 그리고 규격별로 제품을 다 따로 개발하게 됩니다. 반도체 IP를 사용하는 팹리스 업체가 파운드리에 오면 여기 3나노에서 모바일 SoC를 만들고 싶으니 표준 규격 1번, 2번, 3번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표준 규격 3번이 비어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 파운드리의 이 공정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파운드리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을 모색하게 되죠. 결국 파운드리의 입장에서는요, IP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제 이런 빈칸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최근 들어 더 IP 세계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 협력사들과 이제 협업을 이어나가겠다, 이러한 기사들을 내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회사의 키 퍼포먼스를 요약해 두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7개 회사 정도만 이제 갖추고 있는 100기가 서데스 설계 기술을 확보했고요. 저희는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사인 글로벌 팹리스들과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평가에서는 더블A 등급을 받았고요. 저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IP 회사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덕분에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저희는 이미 52건의 IP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고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IP 회사이고요. 지속적으로 기술 인력과 개발 역량을 강화해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총원은 152명이고요. 다른 국내 IP 벤더들과 비교해도 최소 1.5배에서 2배에 가까운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핵심 파트너로 2019년에 디자인 서비스, 2020년에 IP 라이센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고객을 확대해서 매년 이제 15건, 16건, 22건씩 라이센싱 수를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드디어 IP 사업에서 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페이스 IP를 이제 사업하시는 벤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특히 50기가를 넘어가는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100기가까지 넘어가시는 업체는 세계적으로도 7개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 하나로서 글로벌 탑티어급 기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SoC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모바일 분야, 인공지능,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동차와 같은 분야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을 꼽는다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I 가속기, DTV SoC, ADAS SoC 같은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MIPI, DPI나 C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모뎀이나 플래시, SSD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나 다른 가속기, 다른 칩셋을 연결하는데도 결국은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에든 어떠한 SoC를 만드시든 인터페이스 IP라는 것은 반드시 아웃소싱해야 하는 필수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네, 저희는 저희의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MIPI, PCI와 SerDes, 그리고 디스플레이 칩셋에 대한 세 가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MIPI는 모바일 인더스트리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라는 표준화 기구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DPI와 CPI라는 모바일용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게 결국은 휴대전화에 탑재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메라는 결국 TV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응용 분야 전반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MIPI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수 양산 이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삼성 파운드리 고객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MIPI IP를 제공할 때 다른 인터페이스 IP 제품도 함께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 이 MIPI 제품이 되겠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PC에서 그래픽 카드를 꽂는 슬롯을 이제 PCI 슬롯이라고 부르죠. 이 PCI가 맞습니다. 이렇게 PC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과 자동차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데이터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IP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PCI 4.0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 6.0 버전의 차세대 IP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칩셋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부상하는 키워드는 아니라고들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디스플레이 분야도 최근 들어서 중소형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격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에서 다들 방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TV로 보지 않으시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랩탑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차량에 들어가는 다양한 디스플레이들도 늘어나면서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다양한 칩셋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 칩셋 분야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IP 산업의 특성인데요. IP 비즈니스는 수요가 높고 성장이 높고 이익률이 높다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상장사들 비교를 해보면요, M31 그리고 알파웨이브, 램버스, 케이던스, 시납시스 같은 회사들이 인터페이스 IP를 전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25% 정도가 나오고 계시고요. 3개년간 매출액 성장도 40%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계속해서 미세화가 되고 있고요. 전송 속도도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반도체 IP의 개발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결국 개발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IP도 더욱더 많은 SoC들이 개발되면서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덕분에 이와 같이 글로벌 반도체 IP 시장은 16.8%라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페이스 IP가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7년 대비 2022년에 7%포인트 정도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는 저희 성장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으로 이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IP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하고요. 고부가 가치 IP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판매 단가도 높이고 기술적 위상도 제고하는 이러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IPI, PCI와 SerDes, 디스플레이 칩셋 이렇게 저희 세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반도체 인터페이스 IP는 표준별로 그리고 공정별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제품인 DPI, CPI 콤보 IP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14나노, 3나노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기존 IP의 공정 확대를 해나갈 것이고요. 아래 PCI 4.0에서 저희는 PCI 6.0 차세대 규격을 구현함으로써 저희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현재 저희가 양산 IP로서 제공하는 것이 9건이 있지만 2025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세대 IP 제품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PCI 익스프레스와 UCI 익스프레스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IP가 현재 인공지능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 시대에서 가장 널리 쓰이게 될 IP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PCI 익스프레스를 보시죠. 인공지능 기술이 부각되기 시작하던 시점에 범용의 인터페이스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PCI 익스프레스 4.0이었습니다. 16G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미 PCI/라는 이름으로 PC에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GPU, 그래픽 카드를 꽂는 슬롯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덕분에 인공지능 가속기와 CPU 간의 통신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연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나르는 것 자체가 병목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더 빠른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더 빨리 연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PCI 5.0이 출시가 되었고요. 2021년에는 PCI 6.0도 스펙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2GBps, 64GBps로 계속해서 전송 속도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I 6.0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세대 IP로서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시장을 선점하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PCI 같은 경우에는 PCI 5.0이 출시가 되면서 인텔에서는 CPU를 PCI 5.0을 지원하도록 만든 것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와 GPU 이 그래픽카드 슬롯도 전부 다 PCI 5.0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터페이스의 PCI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SSD를 연결하는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그리고 칩들을 연결하는 칩투칩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CXL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I 얘기를 하는데 CXL이 나오는 이유는요. CXL은 양방향 통신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에서 병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DDR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CPU의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된 인터페이스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위한 병렬 연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에서 연산값을 메모리에 적어놨다가 다시 읽었다가 해야 되는데요.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지원하지 않는 이제 DDR 인터페이스는 한계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 통신을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IP로서 PCI 익스프레스가 선택이 되었고요. PCI 익스프레스의 물리계층 위에다가 오른쪽 그림입니다. 네. 물리계층 위에다가 CXL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담은 컨트롤러를 올립니다. 그래서 CXL이라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CXL 메모리를 이제 시제품을 출시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것을 인공지능 연산에 적용해 볼 때 굉장한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CXL도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을 위한 칩투칩 인터페이스와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는 이미 PCI가 가지고 있었고요. 이 PCI 기반의 CXL 인터페이스가 메모리 인터페이스까지 가지고 오면서 이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는 모두 PCI 계열의 인터페이스가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UCI와 칩넷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가속기에서 연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많은 셀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계속해서 사용됐던 CPU는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GPU에다가 이 기능을 이제 나눠주게 되었고요. 더 작은 셀을 가지고 있던 GPU는 이제 다시 인공지능에 더 최적화된 연산을 수행하는 NPU에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NPU 셀들을 더 많이 넣으면 좋지만 이 가속기의 연산 셀들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사이즈가 칩의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할 사용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수율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칩을 만든 다음에 패키징을 할 때 여러 개의 칩을 조각을 넣어서 패키징을 하자라는 기술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칩넷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칩넷 기술에 대한 다양한 테크 리포트들이 여러 기업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칩넷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반도체 조각, 다이들을 넣어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굳이
NPU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도 넣고 GPU도 넣고 NPU도 넣고 메모리까지도 함께 패키지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넣을 때는 발열이 적기 때문에 수직 적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수직 적층을 한 메모리에 대해서는 HBM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 다이들을 연결할 때는 칩넷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복잡한 형태의 칩넷이 가장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칩넷 인터페이스 중에서도 UCI 익스프레스라는 표준이 가장 우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칩넷 인터페이스 UCI 익스프레스의 개발 과제에서 주관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리계층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UCI 익스프레스의 물리계층, 즉 PHY IP를 만들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스는 컨트롤러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의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UCI 익스프레스의 컨트롤러 IP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큰 오사트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에서 저희와 함께 칩넷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국내 칩넷 생태계 활성화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반도체 IP를 만들어서 파운드리에 납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야별의 SOC 회사에 라이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OC 회사들은 저희 당사의 IP를 적용해서 도면을 설계하시고 이것을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IP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운드리에 긴밀하게 공유해서 고객을 함께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에서 소개를 받은 고객사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전시회나 행사장에서 만난 고객사들에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직접적인 기술 교류를 함으로써 마케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저희의 매출 전망입니다. 저희는 2022년에 10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2026년에 640억 원까지 매출을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매출의 비중에서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디스플레이 쪽이 34%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칩셋 제품들도 결국 최종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과 PC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저희 매출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모바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패밀리스와 다양한 파운드리에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모바일과 PC가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저희도 AI와 HPC, 오토모티브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매출 사업인 반도체 IP는요, 2023년에 약간은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방 산업의 수요가 둔화되는 영향에 저희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메모리를 포함하여 전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 조짐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요가 잘 살아난다면 저희는 다시 예전의 성장률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 매출은 시장의 캡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품군 확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IP 비즈니스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누적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